네, 부동산 사소하지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 진행의 장유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강은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은혜 아나운서, 네. 우리 국민들의 건강 수명 몇 세인지 아세요? 건강 수명이요? 네. 그러면은 평균 수명에서 그 아픈 기간을 좀 빼고 계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노후를 좀 빼고 나면 한 60세 정도 되지 않을까요? 60세는 네. 너무한 거 아니에요? 건강 수명, 건강 네, 수명. 요즘에는 네. 60세 분들도 이제 저희 엄마 또래잖아요. 그쵸. 굉장히 60세 네. 소세에 사는 그러니까 60대 언니입니다, 언니예요. 맞아요. 근데 2018년 기준에 건강 수명이 기존에 70세였대요. 네. 근데 2030년에는 73세로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오, 벌써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수명이 늘어나는 건 사실 보통은 축복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뭐 재앙이 아닌가, 비극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후 네.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면 그게 또 재앙일 수가 있는데 네. 노후 준비가 그것도 부동산 투자로 좀 든든하게 해준다면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아직까지 좀 제대로 된 투자처, 노후 준비 될 만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들 다 해결해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늘어난 수명만큼 여러분의 경제적인 여유도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관련된 정보들,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디다 남기시냐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부동산 사이다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제아의 고수분들이 그때그때 다양한 고민, 상담에 관련된 답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어서 들어오세요. 네,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부동산 세금 문제 정말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네. 세금 정책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또 올해도 변화하는 세법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도저히 혼자서는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이따가 전병옥 세무사와 함께 여러분들 해결해 드리는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노란톡 오픈 채팅창 부동산 사이다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그것도 무료로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사이다 그 첫 번째 시간 바로 출발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의 강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셨어요? 네, 저도 곧 여러분 만나뵈러 갈 예정인데요. 좋은 정보도 나누고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할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두근두근 설렙니다. 평일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저와 만나실 수 있는 거 기억해 주실 거죠? 네, 그러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제가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 많이 해드릴게요. 그러면 잠시 후에 뵐게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좀 나른하시죠? 이럴 때는 커피 한 잔 딱 하시면서 티타임 즐기셔야 되는데 이왕이면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 하셔야겠죠? 잠이 확 깨 알토란 같은 정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아유, 피곤하다. 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자, 이렇게 피곤한 일상 속에서 누가 좀 투자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알짜배기 정보 발품 팔지 않고 좀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싶으셨죠? 그렇다면 매일 오후 1시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사이다에서 시원한 정보 대방출해드릴게요. 곧 만나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사이다 그 첫 번째 시간 부동산 이슈 팩트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주요 뉴스를 통해서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확인해 볼게요.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관계부처 감론 을박이라는 기사가 좀 눈에 띕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부 여당이 서민 무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너무나 부동산이 과열이 됐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억제하자 하면서 정말 많은 규제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LTV 등 규제를 계속해서 이어왔고요. 그러면서 이 대출 규제가 조금은 역설적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막고 그리고 현금이 많은 현금 부자들이 결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그러한 현상을 초래를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결국 뭐 무주택자 실수요자분들은 내 집 마련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대출이 워낙 안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지금 LTV 등 좀 규제 완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려되는 부분도 확실히 있기는 합니다. 지금 굉장히 저금리 상황이잖아요. 네. 이렇게 저금리 상황에서 LTV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를 했을 때 주택 가격을 좀 폭등으로 이끄는 그런 현상에 대한 우려도 좀 있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에게는 반가운 정책일 수 있으니까요. 반가운 네.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필요해 보이는 만큼 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뉴스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집값 다 올랐나? 상승 전망 꺾여 2030 더 오른다라는 제목의 뉴스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새해 들어서 이제 집값이 오를 거다라는 전망이 다소 주춤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2030 세대만큼 예외였다라는 기사인데요. 네. 지난해 진짜 B2 또 영끌 이걸 주도적으로 이끈 게 바로 2030 세대예요. 맞아요. 주식뿐만 아니라 주택, 부동산 투자에 있어도 영끌을 한 세대가 2030 세대 그리고 3040 세대입니다. 그런데 다른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다른 한 50대에서 60대의 경우에는 집값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60대에서 70대까지도 집값은 더 이상 오르기 힘들 것이다라고 좀 대답을 한 반면에 2030 세대는 계속해서 집값 상승이 이어질 거다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대답만 봐도 당분간 2030 세대의 영끌 투자는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작년 한 해 패닉 바잉이라는 말이 정말 유행을 했었잖아요. 정말 좀 막무가내로 이렇게 패닉 바잉을 하기보다는 신중한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 꼼꼼한 부동산 투자 전략을 통해서 부동산 매수에 좀 임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현명한 투자해 보실 수 있도록 좋은 투자처 그리고 미래 가치가 높은 투자처까지 저희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는 시간 또 화요일에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처와 관련된 상담 이틀이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투자와 관련된 고민들 더 말끔하게 해결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뉴스 확인해 봤고요. 오늘 은혜 아나운서와 함께 이슈 팩트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주제 키워드를 통해서 준비해 주셨어요. 네, 오늘 이 시각에 주목받고 있는 부동산 키워드 뭐가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부동산 이슈 팩트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아파트 대타 전매 오케이 834대 1 두 마리 토끼. 효연 아나운서 제가 네. 8대 1로는 싸워봤는데 834대 1은 8대1로 싸워보셨어요? 네. 아니 저 진짜 너무 무서운 분이랑 방송을 하고 있네요. 8대 1이라니요. 진짜 은혜 아나운서 다시 봤습니다. 근데 833대 843대 1 뭘 말하는 걸까요? 싸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843대 1. 요즘에 네. 사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쟁률이면 뭔지 딱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대타 두 마리 토끼 짐작이 가실 텐데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 여러분들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 실시간으로 소통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은혜 아나운서 코너 좀 본격적으로 주제 토크 들어가 보기 전에 내 집 마련 조금 저렴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좋은 영상 준비했습니다. 포항 흥의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영상 만나보시고 저희는 이슈 팩트로 다시 돌아올게요. 화제의 분양 소식을 전해드리는 부동산 핫플레이스. 오늘은 대한민국 철의 도시에서 미래 산업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경북 포항에서 인사드립니다. 현장 소식 전해주실 흥의 에스더캐슬 함중원 기획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보니까요. 포항의 분양 열기가 굉장히 뜨겁던데요.
네, 맞습니다. 포항은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이 굉장한 열기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 포항에서도 저희가 찾은 핫플레이스는 북구에 위치한 흥해 에스더캐슬입니다. 이 일대에 무척 오랜만에 들어서는 대규모 신축 아파트라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정확하게는 5년 만이고요. 최근 포항의 발전축이 남구에서 이쪽 북구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원래 이쪽 흥해 지역은 굉장히 주거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다만 노후화된 주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문제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흥해 에스더캐슬은 그런 기대와 여러 관심 속에서 출발한 단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5년 만이라고 하면 그간 기다려온 수요자분들이 적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세대수나 구성 측면에서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인가요? 포항 북구 흥해읍 남성리 남옥지구의 B1블럭 1로티에 들어서는 저희 포항 흥해 에스더캐슬은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최고 25층까지 총 956세대의 대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59제곱미터, 74제곱미터, 그리고 84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고 59제곱미터의 경우 세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고 509세대 정도로 저희 주력 타입입니다. 그리고 74제곱미터는 247세대, 84제곱미터는 200세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00세대 가까이 입주를 하면 그분들이 사용하실 생활 인프라도 부족함이 없어야 할 텐데 이 단지 바깥, 주변 여건은 어떻게 되나요? 물론 단지 내부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주변 여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존 읍 시내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포항 흥해 에스더캐슬처럼 이렇게 큰 단지일수록 교통과 교육시설도 잘 확인을 해야겠는데요. 저희는 KTX 포항역이 굉장히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7번 국도 우회도로가 또 생겨날 것이고 2023년 포항 영덕 고속도로가 개통될 예정입니다. 또 단지 옆에는 흥해 남산초등학교가 인접해 있고 초중학교가 또한 가까이 있습니다. 포항 융합 기술산업지구 또는 영일만 1단지에서 4산업단지까지 그리고 영일만 신항 등 모두 가깝고요. 이런 여건들과 합쳐서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통학, 출퇴근 이런 여러 면에서 편의시설 이용까지도 굉장히 용이한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은 특히 집과 단지 안의 생활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주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포항 흥해 에스더캐슬 여기서도 저로서는 좀 생소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잘 보셨습니다. 포항에서 처음으로 들어서는 사례인의 단지 내 수영장이 있고요. GX룸, 그다음에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보육시설 등 6,600제곱미터의 센트럴파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각종 커뮤니티 공간이 역점을 둔 단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단지 안에 수영장이 생긴다고요? 와, 요즘은 이제 초등학생들이 생존 수영을 필수적으로 배우는 시대라고 하는데 이주민의 자녀들이 단지 내부에서 수영을 연습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진짜 부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수영장까지 계획이 된 걸 보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입주민의 라이프 스타일을 섬세하게 고려한 단지 같은데요. 건물 내부에서도 그런 다각도로 섬세한 배려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곳은 일조와 채광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전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포베이로 중심 설계를 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총 5가지 타입으로 나눠서 수요자의 선택폭도 굉장히 다양한 편인데요. 세대 내 다용도실이라든가 팬트리, 수납 공간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놨고요. 게다가 가변형 벽체를 이용해서 방 2개 정도를 나누었다가 또 합칠 수 있는 그런 편의성까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덧붙인다면 내진 설계보다 우수한 재진 설계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요하지만 놓치기 쉬운 안전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말 살기 좋은 아파트인 것 같은데요. 또 앞에 들려주신 정보를 제가 종합해보면
현재 살기 좋은 아파트일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꿈을 그려나갈 수 있고 또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멋진 아파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말씀드린 산업지구 중심의 대형 SOC 사업들 그게 또 마무리가 되면 후에서도 흥해권으로 상당한 인구 유입이 좀 예상이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단지의 규모라든가 특징들을 봤을 때도 저희는 굉장히 랜드마크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 말씀드리면 최근에 저희가 청약이 있었는데요. 1순위 청약이 근래에 근 3년 이내에 봤을 때 포항시 전체를 통틀어서 역대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3,200건의 전 평형 다 순위 마감을 했고요. 굉장한 관심이 몰려있는 지역이라고 또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각종 부동산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규제 청정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경험이 풍부한 건설사가 경쟁력 있는 분양가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관심을 유발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여러한 종합적인 부분들 때문에 저희 흥해 에스더 캐슬이 너무나도 많은 실수요자분들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왠지 이번 아파트와 주변을 향한 관심이 상당히 뜨겁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또 앞으로도 더 주목을 받을 거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핫한 분양 소식을 전해드리는 부동산 핫플레이스. 오늘은 포항 흥해 에스더 캐슬에서 함께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엄선된 분양 현장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바야흐로 1970년대 초 부동산 현장에 심심치 않게 목격되던 여성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야 복부인. 복부인의 연령은 대부분 30, 40대로 양장을 즐겨 입고 사철태가 크고 굵은 안경을 즐겨 끼고 다녔다. 복부인은 500만 원을 5장이라고 표현하며 약간의 콧소리를 내며 삿대질을 곧잘 한다. 이건 얼마에 샀슈? 5장이면 만사 오케이야. 그런데 저 건물은 왜 저 모양으로 생겼어? 아주 저질이구만. 복부인은 있지만 복남편은 없는 거 알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막강 파워 아닙니까? 저 복부인에게 배우는 부동산 알짜 정보 궁금하면 바로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로 오세요. 네, 부동산 사이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포항 흥해 지역주택조합 영상 소개해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 집 마련에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슈 팩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오피스텔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네. 통상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면은 아파트와 같은 면적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가격이 낮았어요. 그랬었죠. 오피스텔보다 아파트가 가격이 낮다라고 이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을 했을 텐데 네. 근데 최근에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정말. 오피스텔 투자 인기가 왜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그 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정말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834대 1이 네. 오피스텔 맞아요. 얘기였어요. 834대 1로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와. 네, 진짜 오피스텔이 아파텔이라는 구조로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로 나오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투기 과열 지구에서 100호 미만으로 분양을 할 경우 전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바로 처분해서 시세 차익을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상당한 메리트를 느끼셔서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서 투자 수요가 몰린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죠. 거기다 임대료 부담도 커지죠. 그래서 실수요자들까지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가점이 낮은 분들이 있어요. 아까 이제 효은 아나운서도 언급을 했지만 2030에 이제 영끌을 하시는 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청약을
생각을 하시기에는 가점이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게 바로 오피스텔 분양이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 분양은 만 19세 이상이면은 가능하시고요. 청약 통장이나 거주지 제한 그리고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가 없이 청약이 가능한 매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대출도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주택 담보 대출도 분양가의 최대 70%까지 받으실 수 있는 매력이 있어서 실수요자들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특히나 입지가 좋다라고 하면 최근에 입지가 좋은 오피스텔은 계속해서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피스텔 분양 동향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주목을 끌었던 한 곳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판교에 있는 벨리자이 오피스텔인데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에 위치한 판교 벨리자이 아파트인데 지도를 통해서 좀 입지 조건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래쪽으로는 판교고요. 우측으로 보시면은 성남 구시가지입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이제 송파나 강남 쪽으로의 접근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 위치가 대왕판교로 그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쪽은 이제 분당 내곡간 고속도로 보이시죠? 그리고 네. 용인 서울 간 고속도로 보이시고 이쪽은 분당 수서간 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도 너무나 좋고 인프라도 기존에 이제 판교권의 인프라 그리고 성남 구시가지의 인프라, 송파 쪽의 인프라, 강남 쪽의 인프라까지 두루 누르실 수가 있으니까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인기가 있었냐면 203호를 모집하는 그 분양에서 6만 5천 명이 넘게 몰렸어요. 야. 그래서 평균 2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앞서 이제 판교 벨리자이 아파트도 분양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의 경쟁률은 64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와. 오피스텔이 오히려 4배가량 높게 경쟁률이 나온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3단지는 아까 전매 제한이 이제 풀린 그 조건이었는데 그래서 62시를 모집을 했는데요. 5만 1,700여 명이 넘게 몰려서 아까 말씀드린 834대 1까지 오른 엄청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야, 네, 어마어마하죠. 그렇군요. 네. 네. 오피스텔의 인기가 계속해서 날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오피스텔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사실 오피스텔 투자도 입지나 호재가 참 중요한 만큼 여러 가지를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은혜 아나운서 더 준비한 게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한 군데 좀 더 보여드리려고요. 네네. 그래서 지방 쪽을 좀 한 군데 더 보여드리자면 대구로 좀 가보겠습니다. 대구 중구의 중앙로역 프루지오 더 센트럴 오피스텔도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만 이제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평균 경쟁률이 75.2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였거든요. 그래서 84제곱미터면 이제 아파트 평수로 쉽게 계산해서 말씀드리면 한 25평대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 구조로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103대 1을 기록을 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구조였고요. 이 경쟁률이 아무래도 입지 조건을 살펴보니까 보통은 이제 더블 역세권이나 트리플 역세권 그리고 초등학교를 품은 초품화 오피스텔의 인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검색창에 2월 분양 정보 오피스텔 2월 분양 이렇게 검색어만 넣으셔도 앞으로 이제 분양 예정인 매물들이 쭉 뜨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좀 살피셔서 이제는 좀 제한이 좀 덜한 오피스텔로 실질적인 수요를 좀 돌려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워낙에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좀 규제를 피해서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참 많이 네.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오피스텔의 청약 경쟁률도 이렇게까지 높아지는 건데 분양 동향까지 이제 살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오피스텔 투자 관심 있으시다면 특히나 요즘에는 예전에는 꼭 수익형 부동산 이렇게만 봤는데 요즘에 오피스텔도 입지가 좋고 호재가 많은 곳은 또 차익까지 기대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입지에 좋은 오피스텔 매물 잘 살펴보시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알아보시다가 혼자서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 보고 계신 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오피스텔 정확한 정보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고민 해결해 드릴 때 자세한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사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이야기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저희가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정보들
참고하셔서 끝까지 꼼꼼하고 신중한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만큼은 내 판단이 중요한 만큼 신중하게 해보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여러분들 부동산 세무와 관련된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서울의 중심, 강남의 중심, DK 밸리뷰 서초가 들어섭니다. 교통도 생활도 교육도 밸리뷰로 시작한다. 트리플 역사권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주거 라이프, 쾌적한 교통환경, 편리한 생활 인프라, 서초구 개발 계획의 밝은 미래 가치까지 완벽한 투자 가치를 만나는 최고의 기회. 새로운 강남 라이프의 시작, DK 밸리뷰 서초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네, 생생한 현장감, 소통하는 투자 시대 부동산 사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전병옥 세무사 함께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목요일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이유가 세금과 관련된 궁금증 어디 가서 해결해 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쵸, 어렵죠. 네, 맞습니다. 네. 부동산 세금 이거 정말 골치 아파. 그래서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갔는데 저희는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좀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런 데가 많다고 해요. 네, 워낙에 맞습니다. 계속해서 좀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워낙에 세무사님들 바쁘시니까 이렇게 좀 골치 아픈 거는 잠깐 좀 내려놓겠다라고 하시는 세무사분들이 종종 좀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힘드실 거예요.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궁금증 해결하시기가 더 힘드실 텐데 그래서 든든하게 부동산 전문 세무사 전병옥 세무사와 함께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지금부터 마련해 드릴 거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궁금증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 올려주고 계시고요. 네. 첫 번째 질문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저희가 질문을 직접 다 오늘 질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세무사님이 지난주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다음 주 방송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주 첫 번째 질문이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포구 아현동에 재건축이 진행되는 입주권을 가지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2020년 12월 28일에 재건축이 완공이 되어서 입주 이 부분을 지금 고려를 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 평택 지역에 있는 재건축이 준공된 이 아파트가 대체주택으로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쟁점이었거든요. 네.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네네. 원래도 일단- 똑똑하신데. 네, 일단 주택 비과세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일단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 이 주택이 재건축이 진행이 됐을 경우에 이 재건축 기간이 한 5, 6년 걸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5, 6년 정도 걸리는 그 시기에 거주를 목적으로 취득한 그러한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주택을 비과세를 해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2016년 3월 10일 날 취득을 했습니다. 네. 예, 취득을 해서 사업 시행 인가가 2015년 8월 5일인데 네.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이 주택을 취득한 겁니다. 네.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가 2016년 6월 3일 날
관리처분 인가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가 난 시점부터 입주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주택을 취득을 해서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입주권이 되고 그 이후에 평택에 있는 지역주택 조합 입주권을 취득을 해서 그래서 2020년 12월 28일 날 네. 준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아현동은 입주권 상태에 있습니다. 준공 예정이 2022년 12월 30일. 네. 예, 지금도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릴 때 이 평택에 있는 준공이 된 이 아파트에 세대 전원이 들어가서 네. 1년 이상 거주하고 네. 1년 이상 거주하고 아현동의 재건축 주택이 준공이 되기 전이나 네. 준공이 된 이후에 2년 이내에 이 평택에 있는 아파트를 네. 팔고 세대 전원이 아현동에 있는 재건축 주택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은 네. 이 평택 아파트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함정에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무슨 함정인가요? 네. 이분이 이 평택에 있는 네. 이 재건축 이 입주권을 사기 전에 네. 주택을 산 거는 맞습니다. 네. 주택을 산 건 맞고 네. 그래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것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되고 나서 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건 맞습니다. 네. 맞는데 여기서 사업 시행 인가일 전에 취득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체주택은 현재 법령에 의해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즉 세대 전원이 들어가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아현동에 있는 입주권이 준공이 돼서 준공되기 전이나 준공된 이후에 2년 이내에 팔아도 이거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네.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은요. 1세대가 1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이 주택이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그래서 이 재건축 진행되는 시점이 사업 시행 인가일입니다. 인가일 전에 취득을 하고 인가일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서 거기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그다음에 준공 나기 전에 재건축 주택이 준공 나기 전에 양도하거나 또는 준공 후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그 준공된 아파트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재건축 기간 동안 보유했던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분은 사업 시행 인가일과 관리처분 인가일 그 중간에 샀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네, 상세한 답변 드렸는데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라서 네, 다른 분들도 그 사업 시행 인가일을 좀 체크를 하셔서 그 전인가 후인가에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받느냐 아닌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체크하시다가 잘 그래도 헷갈려 하신다면 이렇게 노란톡 오픈 채팅창 들어오셔서 부동산 사이다방 검색해서 또 입장에서 글 남겨주시면 여기 세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오늘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 올려주신 고민들 좀 질문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 12월 요식업을 접었고요. 지금 건물 원상 복구 중인데 앞으로 어떤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장사가 안 돼서 접는 건데 세금 문제까지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상가를 하나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네. 개인 명의와 가족 명의 중에 고민이 됩니다. 일단 자녀가 있어서 일정 소득분을 자녀에게 줄 수 있고 건보료도 적어서 좋은데 배당 문제나 차후 매도 시에 문제가 없을까요? 가족 명의 시 세금 혜택이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요. 네, 요식업이나 이쪽에 많은 타격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마무리는 잘 지어야 되고 세금 문제는 잘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폐업을 하셨으면은요. 네. 원칙적으로는 1월 25일까지 폐업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네. 정부에서 이 부가세 신고 기간을 한 달을 연장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2월 25일까지 폐업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지금 네. 이 원상복구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이 원상복구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잘 챙기셔가지고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를 받으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상가를 하나 구입을 해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개인 명의와 명의. 가족 명의. 예. 일단 미래에 양도소득세나 그리고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임대료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이런 부분들을 분산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 명의로 매입을 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절세를 위해서는 이제 가족 명의로 매입을 하시라라는 답변까지 드렸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당연히 뭐 부동산을 매입하시는데 세금 관련된 걱정을 안 하실 수가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 재테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또 세금을 아끼는 게 여러분들 재테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궁금증들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민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파트 30평대 전세 중이고요. 9월에 만기입니다. 아파트 매매로 가려고 하는데 자본금이 많지 않아서 대출을 끝까지 끌었어야 합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매매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세로 2년 정도 두고 본 후에 이거는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라 저희가 다음 주에 좀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계속해서 세금과 관련된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1가구 2주택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 주택을 임대사업 등록하면 기존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가 면제가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1주택은 주택 하나는 9년을 거주를 했고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 4억에 매입을 했고요. 양천구 신정동의 우성아파트 현 시세는 8억 5천 정도입니다. 뭐 향후 매도 예정이라고 하시고요. 또 있는데 와 굉장히 많네요. 2017년 6월 서울시 동대문구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을 했다. 이거는 저희가 좀 잠시 후에 다시 좀 네. 살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올려주신 것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1가구 2주택, 임대주택의 경우에 거주주택 양도가 비과세가 되냐 안 되냐 하는 문제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1가구 2주택인데 한 주택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이 한 주택이라고 해서 이 주택이 어떤 주택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현재 2020년 8월 18일 임대 사업자 등록이 개정이 됐습니다. 네. 개정이 되어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임대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네. 다른 주택은 즉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이 경우에는 임대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데 네. 이제는 장기밖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아파트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 한 주택을 장기로 임대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네, 아파트는 그러니까 그 한 주택 말씀하신 게 이제 어떤 종류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된다고 하셨고요. 다세대나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거주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어떤 주택인지 확인해 보시고 비과세 혜택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고민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를 문의를 남겨주셨어요. 제가 사무님 천천히 읽어볼게요. 네네. 네. 2017년 6월에 서울시 동대문구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승계조합원이고요. 그리고 2017년 7월에 일반 분양으로 서울시 강동구 아파트 입주권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26일에 동대문구 아파트 준공 후에 4월에 전세를 줬다고 하세요. 그리고 2020년 1월 28일에 강동구 아파트 잔금 완료를 하고 나서 또 여기도 전세를 주셨대요. 이 경우에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양도세 혜택을 보려면 동대문구 아파트를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나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지금 다 적고 계세요. 네네. 네. 언제까지 처분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에 대한 질문이신데요. 네. 일단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네. 양도를 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해서 네.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조정지역에서는 법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취득하는 대체주택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고 1년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현행 법에 의하면은 이분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법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2017년 6월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네. 그래서 지금 승계조합원 입주권을 먼저 취득을 하셨고, 네. 그 다음에 강동구의 분양권을 그 다음에 취득을 하셨는데, 네. 지금 강동구 아파트가 동대문의 아파트가 먼저 준공이 됐고요. 네. 먼저 준공이 됐고, 그 다음에 강동구 아파트가 나중에 준공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 동대문 아파트를 강동구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서 지금 준공되고 나서 3년 이내에 양도하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네네. 그 좋은 이유는 소식이네요. 뭐냐면요. 네. 그 이유는 이분이 2017년 8월 3일, 네. 8월 3일 이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3년이 가능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조정지역에서는 지금은 1년이고요. 네. 그다음에 2018년 9월 14일 네. 그 이후에는 2년 이내에 양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3년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2017년 6월에 이미 동대문구의 아파트를 계약을 하셨다고 하니까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 나도 네. 그런 기준에 좀 부합이 되는 건가? 이런 궁금증들 많으실 너무 거예요. 궁금하죠. 이게 계속해서 바뀌다 보니까 너무 헷갈립니다. 네. 그런데 또 헷갈리는 거 좀 어려운 질문이 있는데 이게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주택 명의를 주려고 하신대요. 그러면 미국과 한국 양쪽에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 현재 이중 국적이고요. 우리나라랑 세법이 다르니까 복잡하네요라고 올려주셨는데 우리나라 세법만 들여다봐도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복잡한데 이거는 뭐 미국의 세법까지 따져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너무 어렵잖아요. 내국인의 경우에는 네. 국내의 소득과 국외의 소득을 같이 합산해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은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과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같이 합산해서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낸 세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세금 신고를 할 때 기납부 세액, 외국 납부 세액으로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요. 양쪽에서 신고는 하지만은 세금은 네. 한 번만 내는 그러한 것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양쪽에 이제 신고를 하는 거네요. 신고하는 네, 거는. 맞습니다. 네, 예, 예. 그 부분 잘 체크해 보시고 신고는 양쪽에 하시고 한 곳에만 납부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네. 양쪽에 내는데요. 양쪽에 다 냅니까? 네네네. 아이고야. 네. 네. 이 시민권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한국에서 낸 세금이 있으면은 네.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할 때 네. 한국에서 낸 세금을 외국 납부 세액 공제로 미국에서 공제를 받는 겁니다. 세액 공제가 예, 맞습니다. 가능하네요. 세액 공제로 다 공제를 네. 해주기 때문에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네. 한 번만 내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양쪽에 낸다고 해도 네, 신고는 양쪽에 하지만은 네, 네. 세금도 양쪽에 내지만은 네. 이 공제를 한국에 받을 냈던 수 부분을 미국에서 다시 공제를 받기 때문에 아, 네. 네. 한 번만 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네. 또 하나 배웁니다. 제대로. 네, 이렇게 좀 어려운 네.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다음 질문도 또 확인을 해볼까요? 2015년에 매수한 아파트 전세 주고 실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2년 보유만 하고 팔면 세금이 없다고 했는데
세금법도 계속해서 바뀌고 달라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팔면 세금을 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4억에 사셨는데요. 현재 8억 한다고 합니다. 와, 일단 두 배. 축하드리고요. 네. 아, 네. 어떻게요? 거주를 안 하신 상태거든요. 예, 예. 조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의 연장이거든요.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했을 때 비과세를 받습니다. 네. 근데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을 한 경우에는 네.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네. 2017년 8월 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비과세 혜택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네, 2017년 8월 3일 이전에 이제 계약이 된 건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 받으실 수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 읽어볼게요. 현재 동대문구 장안동에 오피스텔 보유 중이고요. 왕십리에는 아파트를 매수를 했습니다. 왕십리 아파트 구입 관련해서 계약은 작년 8월 17일에 했고요. 잔금 및 등기 이전은 10월 8일에 진행을 했습니다. 왕십리에 구입한 아파트가 개정 전 취득세율 3.3%가 적용되는 게 맞나요?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장안동 오피스텔 약 3억 원 정도가 된대요. 보유 중이시고 네네. 왕십리에 11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매수를 하신 겁니다. 이런 네네. 경우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지난 2020년 8월 네. 12일 날 네. 취득세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네. 또는 일반 그 비조정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주택을 추가적으로 취득을 할 때 음. 중과세 세율이 적용되게끔 바뀌었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현재 보유 중에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을 언제 취득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예, 오피스텔을 작년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계약에서 취득을 한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오피스텔은 참 우리 세법에서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택으로 봅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 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 임대를 주거나 본인이 사무실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막연하게 이렇게 오피스텔 3억 보유 중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일단 주택이라고 보고 네. 주택이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을 했느냐 그 이전에 취득을 했느냐에 따라서 아파트 이번에 취득하는 왕십리 아파트가 왕십리 아파트는 조정지역이죠. 네. 그래서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조정지역에서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8%, 그리고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정지역에서 3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12% 이렇게 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날짜를 체크를 먼저 해보시고 네네. 네, 그거를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그리고 같아요. 실제 네. 지금 용도가 음. 주거용인지 또는 사무용인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면은 좀 더 정확하게 중과세가 될지 아니면은 기본세율 3.3% 취득세율이 일반 세율이 적용될지 그거를 구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란독 오픈 채팅창에 고민 남겨주실 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 간단하게 남겨주시지 마시고요. 좀 자세한 사연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 이제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세무사님이랑 거의 1시간 꽉 채운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와.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한 20분, 30분 세무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목요일은 거의 여러분들 세무와 관련된 고민을 스트레이트로 해결해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요. 계속해서 세무와 관련된 궁금증들 자세히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혼자 앓고 계시지 마시고요. 전병옥 세무사와 고민 해결해 보세요. 전병옥 세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부동산 정보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